중국 당국의 획기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CSI 300 지수 등 중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202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5% 성장률을 고수하기 위해서 잇따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런 중국 지도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기가 주목됩니다. 되는 일 없는 시진핑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중국 부양책의 속도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국경절 연휴 때의 소비 데이터가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는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겪었다 그러면서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종가는 전장 대비 7.05% 하락하면서 10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마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CSI 300은 국경절 연휴 그러니까 1일부터 7일 이후에 처음 문을 연 8일 11%가량 오른 채 출발했지만 이후에 모멘텀 약화 속에 5.93% 상승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전날 4.59% 올랐던 상하이 종합지수도 이날 6.62% 내렸고 전날 8.89% 상승했던 선전 종합지수도 8.65%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주가지수도 대폭락에 놀란 중국 당국이 오는 12일 재정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예고하면서 낙폭이 축소된 겁니다. 만약 당국의 긴급 처방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더 큰 폭락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몇 주 동안에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발표 이후에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8일 주요 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주요 정책이 발표되지 않아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열기가 식고 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전략가와 펀드 매니저들은 중국이 실제 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벤치마크 지수가 며칠 만에 30% 이상 급등한 후에 랠리가 너무 빨리 식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SOP 자산운용의 투자 책임자인 이왕은 시장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책이 기업 실적 개선, 인플레이션, 고용, 지방정부 부채 등 거시 지표 개선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를 원하지만 이런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당국이 지금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대단히 오판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 방향을 전문적으로 풀어나갈 전문가 집단도 부족하고 특히 중국 지도부의 나이브한 생각과 판단력이 중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얽히고 설킨 중국 경제의 난제들을 지금의 지도부로서는 절대 풀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국무원에는 경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시진핑에 충성하는 이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시진핑 2기만 하더라도 경제 전문가들이 상무위원회 포진에 있었고 또 총리가 경제를 전담하면서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 지도부 내에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도 없고 당연히 해결사도 없으니 중구난방의 정책으로 대증요법식의 방안만 내놓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이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는 10일 CSI 300 지수의 하락은 2020년 2월 이후 하루 최대 하락폭이었다 그러면서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 추적하는 항생 중국 기업 지수는 1.5%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폐쇄된 기간 동안에 상승분을 모두 지워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투자자들은 9월 말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주식이 빠르게 반등하긴 했지만 중국이 소비를 되살리고 부동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지 않는 한 중국 증시의 반등은 허황된 희망일 뿐이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롬바드 오디의 수석 거시경제 전문가인 허민 리는 중국 당국이 또 다른 부양책을 발표 예고했다는 것은 지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 그러면서 현재로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15년 있었던 시장 혼란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허민 리는 이어서 이달 말 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 개입 전략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지수도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최대의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특히 황금 연휴에서 돌아온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주식 포지션,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거래 포지션을 늘리는 건데 이것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했는데 이 문제가 중국 주식시장에 후폭풍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정거래소의 미결제 증거금 부채는 8일에 1조 5,400억 위안, 그러니까 한 292조 5,850억 원으로 9월 30일 마지막 거래 세션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레버리지 주식 포지션의 급증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 주식시장에는 이미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일 중국 주가지수 상승에 속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이런 제목의 정세분석, 유튜브로는 2942회차를 통해서 중국 당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중국 주요 주가지수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지만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다시 긍정적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단지 중국 당국이 190조 원 정도의 돈 보따리를 풀면서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일시적 상승 효과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신문에 이어서 결국 시진핑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 그것도 안보 우선의 중국이 아니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사고로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면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는 것은 미련 곰탱이들이나 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고 해서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도 10일 또 다른 기사에서 중국에서 지난 10년 내에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지만 이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 당국의 대응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금세 사라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9월 26일에 정치국 회의에서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재정 지출의 확대 방안 등의 경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런 분위기는 이미 실종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국경절 연휴에서 돌아온 중국 금융당국자들은 지나치게 느긋했고 그래서인지 적절한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태도들은 아직도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금 모든 시선은 시진핑 정부가 여전히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쏠려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경절 연휴 후에 중국 당국자들의 태도는 확실히 투자자들을 실망스럽게 만들면서 주가 지수도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비록 시진핑 주석이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았지만 사실 그런 대책들은 이미 내놨어야 하는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미적대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허둥지둥되면서 치밀한 준비도 없이 발표를 했고 더 큰 문제는 그런 부양책이 글로벌 투자자는 물론이고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이들을 전혀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이상 흐름을 감지한 중국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경제 둔화 우려 속에 유동성 공급과 주택대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조정을 발표한 데 이어서 재정부장이 경기 대응적 조절 조치 등 재정 정책을 발표하기로 한 겁니다. 람포한 중국 재정부장은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역주기 조절, 그러니까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또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을 말하는 건데 이 강도 강화 그리고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동안 부동산, 내수 침체 속에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마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왔는데 이런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까 하는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반기에 2조 위안 약 3,800조 원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 그러면서 시장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 진작을 위한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의 통화부양책 발표에 이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재정 정책들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결국은 중국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부터 손을 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 더 이상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